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융계와 AI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특이한 사건, 바로 클로드 미소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니 금리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. 미국 경제의 두 수장이 주요 은행장들을 급하게 불러 모은 겁니다. 안건이 딱 하나였대요. 바로 어떤 인공지능 모델. 도대체 AI 하나가 뭐길래 이런 비상사태까지 갔을까요? 자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클로드 미소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, 이 모델의 존재가 무슨 화려한 신제품 발표회에서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갔는지 바로 보이거든요. 3월 26일에 한 기자가 실수로 유출된 글을 발견해서 보도했는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미국이랑 캐나다 금융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. 그야말로 순식간에 국제적인 안보 문제로 번져버린 거죠. 그래서 이 미소스라는 게 대체 뭐냐?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카피바라라는 코드네임으로도 불렸는데 기존 최상위 모델이었던 오프스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아예 새로운 등급의 모델입니다. 엔트로픽 스스로도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단연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이 AI가 뭘 할 수 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걸까요?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익스플로잇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해요.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소프트웨어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용 코드예요. 뭐랄까, 해커들의 만능 열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금고털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. 예전에는요, 시스템의 약점을 찾는 거랑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진짜로 공격하는 코드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. 공격 코드를 만드는 건 정말 최고 수준의 해커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. 근데 미소스는요, 약점을 찾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용 만능 열쇠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것도 자동으로요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차이인지 바로 보입니다. 기존에 제일 똑똑하다던 오프스가 수백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 일을 미소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확률로 그냥 해내버린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진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능력이 생긴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윈도우나 iOS처럼 우리가 쓰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아직 아무도 몰라서 방어책도 없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막 찾아냅니다. 심지어 수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검토했는데도 못 찾았던 27년이나 숨어있던 버그를 찾아내기까지 했어요. 진짜 무서운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여기 공격하는 코드 만들어줘 라고 말만 하면 미소스가 알아서 뚝딱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상황이 이렇게 신박하다는 걸 엔트로픽도 깨달은 거죠. 그래서 이 엄청난 괴물을 그냥 세상에 풀어놓을 수는 없겠다. 이걸 어떻게든 통제해야겠다. 그렇게 해서 일종의 괴물 길들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글래스윙 프로젝트입니다. 전략은 간단해요. 한마디로 날카로운 창이 세상에 퍼지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먼저 튼튼한 방패를 나눠주자, 이거예요.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미소스를 이용해서 자기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서 보강하고,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사회 전체의 방어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거죠. 파트너들 라인업 좀 보세요. 장난이 아니죠? 구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금융계의 거물 JP모건 체이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건 그냥 기술 회사 몇 개가 모인 수준이 아니에요. 사실상 우리 디지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회사들이 다 모인 겁니다.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. 정부가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? 은행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뚫릴 수 있다는 공포, 병원이나 발전소 같은 우리 사회의 심장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위기감, 그리고 만약에 이 기술이 적대국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떠오르니까요. 이건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본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이야기는 그냥 미소스라는 AI 모델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건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몰라요.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. 와튼스쿨의 한 연구원이 한 말인데 이게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.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기술을 넘어서 권력의 문제로 넘어갑니다. 지금까지 국가 안보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는요,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도구를 누가 만들고 이걸 누구한테 줄지 말지를 민간 기업 몇 개가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.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.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갈립니다. 한쪽에서는 이 기술 때문에 이제 누구나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. 이건 재앙의 시작이다. 이렇게 극도로 우려하고요.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거 엔트로픽이 마케팅 차원에서 좀 과장한 거 아니냐?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. 이런 신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. 6개월에서 12개월.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, 엔트로픽 내부 연구진이 직접 예측한 시간입니다. 경쟁사들,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미소스랑 비슷한 수준의 AI를 개발하는 데 걸릴 거라고 보는 시간이죠. 그러니까 길어야 1년 뒤면 이 기술은 더 이상 독점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엔트로픽의 노력으로 미소스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일단 닫아두는 데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상자를 여는 기술 자체는 이미 세상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1년 안에 누구나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습니다. 과연 우리는 그 다음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?